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별량인 경우에 변동성 모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별량인 경우도 실은 단별량인 경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이제 상관관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코베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모형화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베리엇 모델로 가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RT가 여기서는 이제 벡터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삼성전자 주식의 수익률하고 하이닉스의 수익률 이제 이렇게 이별량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조건부로 어떤 분포를 갖는데 여기서는 예를 든 것이 멀티베리엇 노멀이거든요. MVN이니까 이제 이별량 정기 분포가 되는 거죠. 뭐 3별량일 수도 있고 4별량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MVN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 0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민 벡터거든요. 그래서 0, 0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별량의 케이스면 그 다음에 HT는 지금 전에는 이제 시그마 T 제곱 해서 시간 가변하는 분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분산 행렬이 되겠고요. 그죠? 2x2 예를 들었기 때문에 2x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 대각선에 있는 H들은 별량 1번의 분산, 별량 2번의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ff diagonal term으로 되어 있는 시메트릭한 얘들은 이제 공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테크놀로지를 그냥 활용을 해 본다고 하면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모형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멀티베리엇 노멀도 어디엔가 공식이 있겠죠. 그죠? 예. 거기에는 멀티베리엇 노멀은 단일 별량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엡실론이 벡터로 들어갑니다. 벡터로. 그리고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 T 제곱 대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은 쉽게 계산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할 때 T 시점에 알려져 있는 값이면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얘를 가추원원 예를 들어서 모형화를 하고요. H22도 가추원원으로 모형화를 합니다. 코베런스도 Y는 아시죠? 코베런스도 가추원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가 HT 행렬에만 지금 이제 3개씩 3개니까요. 9개. 그죠? 9개가 생기겠네요. 그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져 있고요. 이거 가취라고 했으니까 뭐 코드가 좀 길어져서 그렇지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전과 다르게 전에는 이제 1 over 시그마 t의 제곱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의 역수가 그러니까 단일 별량 정기 분포의 밀도 함수에 나왔었는데 지금 우도 함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HT라는 거에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우도 함수를 이해를 쓰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행렬이 있는데 스퀘어 행렬이고요. 2x2니까. 그 다음에 시메트릭하고요. 근데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이게 비특이 행렬이어야 한다. 즉 뭐냐면 행렬식,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항상 얘가 이렇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세 개의 가치 프로세스가 이렇게 막 가는
HT 행렬 구성 요소로 볼 때는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브레이크다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운이 좋으면 그냥 쭉 초기값에서 쭉 가서 이제 추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세스의 파라미터의 초기값이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별량짜리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커지죠, 그죠?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4별량, 5별량. 뭐 환율, 주요국 환율만 해보려고 해도 이게 그냥 차원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해가 추정이 잘 안 되는 이제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가치 모델은 그냥 단일 별량 가치 모델을 다별량으로 확장한 것인데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실행할 때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은 이거를 이제 가능한 버전으로 이제 바꾼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뭐 100H 뭐 이런 모형이 있는데 실은 뭐 여러분도 그냥 펀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100H는 뭐냐면 아까 보니까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긴 2x2가 되니까 얘를 끌고 가는 게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 중에 실은 우리가 3개가 유니크한 값인데 그죠? 코베런스 매트릭스 2x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3개가 유니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니크한 것만 벡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100H라는 펑션을 해가지고 어떤 행렬을 집어넣어서 딱 해보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쭉 벡터로 만드는 함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의미에서 100H 모델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고요.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세 개의 프로세스, 즉 분산, 공분산이 전부 가치 원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형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리스트릭션이 없는 이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요 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100H 모형을 이제 풀었을 때 저렇게 쓴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예, 저 상태로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기에 보면 크게 A로 되어 있는 3x3 여기에서 요거만 있다고 가정하자. 요거만 있다고 가정하자. 뭐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키는 모형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요약이가 지금 그 약이고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 개의 베리언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베리언스 2개와 코베런스 프로세스 3개가 각자 도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저게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매 시점 t마다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고 항상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모양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될까를 사람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BKK 저기는 이제 4사람의 오서가 이제 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형을 구축을 하면 그런 파지티브 데피니트니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아직은 실제로는 이제 제약 조건이 안 걸린 거고요. 프로세스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를 쭉 풀어서 전개해서 이렇게 식을 쭉 써보면은요, 요거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요거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요. 요거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 써보면 실은 아직도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는데요. 이대로는 이제 이게 항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것을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모양을 이대로 작동을 안 시키고요. 이렇게 리스트릭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W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상수항 같은 거였죠, 그죠? 분산해서 상수항 같은 거였는데, 걔를 그냥 상수항 자체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한 상수항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A 행렬, B 행렬도 심플리파이를 시켜가지고 주 대각선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저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제곱시켜서 끌고 다닐 거네요. 제곱시켜서. 그죠? 예.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2x2인 경우에 리스트릭션 있는 경우를 풀었으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분산, 첫 번째 거의 분산, 시간 가변적인 분산은 얘가 지금 추정할 파라미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풀었었을 때 보면 W11이라는 거에 제곱이 상수항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 형태는 정확하게 가치 11이죠. 그죠? 두 번째 것도 파라미터가 막 얼기설기게 되어 있지만 실은 모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가치 11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양정부호가 이론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HT가. 이런 것들에 분개 없이.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BKK 모형이 많이 활용이 됐고요. 이 모형이 나온 지도 뭐 꽤 오래됐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R 코딩 하는 예제들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뭘 지금 가르치나 봤더니 이제 DCC라는 모형을 가르치더라고요. DCC.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정부호, 즉 Positive Definiteness를 유지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투쟁의 산물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외국 회사에서는 DCC 모델을 쓴다는데 우리는 죽어도 BKK 모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일단 BKK 모형을 이제 보면 어디선가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했다고 치고요. 주어진 이 파라미터 하에서 얘가 계산될 수 있고 얘도 계산되고 얘도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거기 집어넣고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부도함수 값을 그렇게 코딩을 한 게 이제 제가 어딘가 수록을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S&P 500 수익률이고요. 또 하나는 장기 국채 미국의 트레저리 빌 트레저리 바운드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BKK 모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모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치를 쓸 수 있으면 가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모양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릭션이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글이고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니까 생각보다 한번 셋업을 한번 해봐라. BKK 모형을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추정을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 보면 파란색이 H11T고요. 이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12를 곱해서 연율화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하지 않고 그냥 일단 플랫을 한 겁니다.
그냥 H11T, 빨간 게 H22T고요. 그 다음에 H12T, 이게 이제 코베런스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원래 이 데이터가 이 코베런스라는 게 그 스케일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어떤 단위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으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코릴레이션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것처럼 코베런스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코릴레이션이고요. 코릴레이션이 지금 뭐 0.5에서 뭐 거의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렇게 시간 가변적이고요. 참고로 거기에 36개월을 무빙 윈도우로 삼은 히스토리컬 코릴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네. 히스토리컬 코릴레이션도 아주 뭐 엄밀하게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대체로 모양이 비슷하게 가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볼 때는 히스토리컬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구해야 한다고 하면 히스토리컬 코릴레이션보다는 EWMA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EWMA든 히스토리컬이든 다 그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일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세 번째 그 H12T의 식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릴레이션도 예측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BKK의 리스트릭션을 준 버전에서는 이제 시간 가변적인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저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면 이제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주식을 현물도 사고 이제 선물도 사는데요. 이제 현물을 샀을 때 내가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파생상품 거래를 해야 되느냐, 그 선물 거래 몇 계약을 사야 되느냐, 뭐 그런 거를 계산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 그래서 내가 한번 사가지고 내가 채권을 이만큼 오랫동안 들고 있을 건데 이 기간에 맞는 선물 상품 하나 딱 샀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한 번만 딱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이 뭐냐면 저 코릴레이션이 항상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 즉 리턴으로 바꿨을 때 코릴레이션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중간에 아무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보니까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은 막 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이든 이런 계약을 이제 그런 이제 반대 포지션을 취했을 때 얘를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증적으로 저런 데이터들을 봐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코릴레이션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그 공분상이 생기는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다 누가?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이제 constant correlation 모델인데요. 네, constant correlation 모델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HT가 H1과 H2가 전부 가치 1,1이니까요. 제곱인데 빠졌네요. 두 개가 가치니까요. 얘가 언노운이고요 지금. 얘는 여기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베런스가 마치 변하는 것처럼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됐죠?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내가 멀티벨 모델 상황 하에서
조건부 이분산이 있는 데이터에서 공분산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상수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두 개 별량 그러면 코릴레이션은 하나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은 항상 1이니까 두 별량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로 1, 2밖에 없어요. 파라미터가. 파라미터 추정해야 되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로를 마이너스 1에서 1로 컨스트레인트를 딱 주게 되면,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양정보호가 이제 딱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추정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여러 개 환율들 데이터, 환율의 변화율 데이터가 쭉 있을 때 초기에 만든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이 적용한 것은 이제 7개 환율 데이터에 적용을 했었는데 해보면 그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계산되고요, 빨리 계산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저게 시간 가변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시간 가변적인 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실은 금융시장이라는 게 늘 구조 변화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워킹하는 버전이다. 멀티베리에이스로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뭐 나쁜 모양은 아닌 거죠, 그죠? 동시에 계산했고요. 근데 얘가 탄산팀인 게 단점이다. 이거고요. 이 팩터 모델은 이제 우리가 중간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상태 공간 모형 뭐 이런 걸 배울 텐데 이제 그런 데서 하는 모형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있을 거예요. RT가 예를 들어서 뭐 수익률 벡터라고 하고요. FT가 미관측이에요.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FT는 스칼라 변수고요. 한 별량입니다. 한 별량. RT는 여러 개의 벡터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턴 벡터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얘가. 어떤 팩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커먼 팩터가, 얘가. 근데 얘가 움직였을 때 똑같이 영향을 주면 저 앞에 있는 B라는 그 행렬이 동일한 값을 쭉 갖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얘가 움직였을 때 얘가 더 많이 반응을 하면 어떤 개수는 다른 개수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우리 그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수익률이라고 보고요. 얘가 일종의 코스피 수익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개 주식들을 하나로 서머라이즈 시킨 게 코스피니까 이게 좀 해석이 좀 어색하긴 한데 얘들이 왜 변하느냐, 얘들이 주식들이 코스피가 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은 이제 얘들 변화를 코스피로 요약을 한 건데 모형의 구조는 지금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T를 가지고 저렇게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FT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팩터 모델이라는 것은 팩터는 일반적으로 관측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측이 되는 팩터를 사용하는 모델도 있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을 하지 않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팩터는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T 제곱이라는 분산을 갖는다. 즉 시간 가변적인 분산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FT는 엡실론 T죠. 그러니까 그 엡실론 T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T 제곱인데 시그마 T 제곱은 예를 들면 뭐 가치 1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데이터거든요. 요게 벡터가 얘는 모형 구조예요. B는 추정을 할 파라미터고요. F는 미관측. 미관측인 변수에 얘가 또 미관측인 얘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모형이거든요. 이런 모형이 추정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추정이 되니까 나왔겠죠, 그죠? 예. 그래서 환율을 모형화를 하면서 이 constant correlation 모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저 constant correlation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constant가 아니라 이제 타임 베리잉하게 만들고 싶은데 일단 그 correlation이 타임 베리잉을 전부 시켜버리면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렇게 팩터 모델을 구축을 하면 그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팩터 모델을 아까처럼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축을 하면 이 모형이 추정됐다고 했을 때, 즉 비행렬이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비행렬이 이제 가장 심플한 케이스에는 그냥 벡터 하나만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하나만. 칸스탄트가 쭉 별량의 수만큼 있는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식의 베타가 베타 1이고요. 두 번째 식의 베타가 베타 2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2x2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얘가 관심 있고 얘가 관심 있고 얘가 관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 걸 봤더니 베타 1의 제곱, 아까 베타가 추정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베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민감도 개수. 그 다음에 시그마 t는 어떻게든 추정했을 거고요. 그죠? 특정 시점에 계산이 됐을 거고. 그 다음 시그마 1 제곱은 개별 고유 잡음이거든요. 얘의 고유한 잡음의 시그마 1 제곱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의 변화이든 주식 수익률이든 이것들 사이에서는 콜레이션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니까요. 저걸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식한 텀으로 idiosyncratic noise다. 즉 고유 잡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고유 잡음은 그 회사의 고유한 어떤 스토리로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형 치킨 회사, 치킨 뭐 유통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게 실은 현대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률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이디오싱크레틱한 노이즈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상계가 되는 거예요. 상계가. 그래서 그런 노이즈로 해서 계산하는 게 첫 번째 거는 베타 1 제곱에 시그마 t 제곱 더하기 시그마 1 제곱이 h11t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h22t가 계산이 되고 h12t가 어떻게 계산되는 걸 봤더니 걔는 베타 1, 베타 2의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시그마 t 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 콜레이션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실은 우리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시그마 t가 주요한 트리거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예. 공분산 그다음에 그 상관계수도 시간 가변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실제로 추정하는 방법은 놔두고 어떤 식으로 모형을 하는지 그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 방법은 거의 10중8구 문제없이 추정이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변량으로 얘가 추정되는 정도로 생각해 보면 가끔 얘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얘가 1보다 좀 큰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놓고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형이 이제 웬만하면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다별량도 추정이 되니까요. 괜찮은 장사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코릴레이션이 타임 베어링 하는 것을 고려를 하면서 그 값이 어디인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워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워킹할 수 있는 다른 버전을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게 여기 있는 이제 싱글 인덱스 모델이고요. 참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음에 안 들면요, 얘가 항상 추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저거를 예를 들어서 이갈치 모형으로 스페시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릭션이 더 적으니까
그 더 확률적으로 서바이벌 확률이 높겠죠. 그죠? 핏을 높이려고 하면 정규 분포가 아니라 뭐 다른 분포를 해야 될 텐데, 다른 분포로 가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좀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미관측 변수를 다루는 상대 공간 모형이라는 것을 해갖고, 그걸 일정한 알고리즘, 우리가 보통 이제 칼만 필터라고 부르는 그 알고리즘으로 우도 함수를 계산하게 될 텐데, 그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그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단일 별량에서는 당연히 이제 T 분포로 가는 게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싱글 인덱스 모델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싱글 팩터 모델,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제 왜 싱글 인덱스라고 했냐면, 이게 I번째 주식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M이니까요. 우리 보통 많이 쓰는 노테이션으로 이제 마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아마 국민연금이 보통 코스피 시장에서 보는 주식 수가 한 100개쯤 될 거예요. 국민연금은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고요.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시장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가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 아마 짤 거예요. 코스피 200은 200개 똘똘한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200개에 들어가는 주식이라도 다 편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 이전에 봤을 때는 한 100개 정도 추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개별 주식이 있는데, 만약에 100개의 한 주식이 있으면 100개의 주식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분산 행렬이 필요해요. 이게 공분산이 시간 가변적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럼 그 모델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멀티밸 가치는 이제 단박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단박에. 100바이 100에 이 주대각선과 이 어프 다이아그램을 다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 시점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채워 넣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심플한 방법은 얘가 이제 인덱스예요. 왜 R이 변하느냐? RI가 변하느냐? RM, 인덱스, 마켓이라는 친구가 이제 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CAPM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리턴을 마켓 액세스 리턴으로 회귀 분석하는 거잖아요. 상수항이 없고. 근데 여기는 그냥 인덱스 모형이라서 인덱스 모형에서는 그냥 원래 수익률을 원래 마켓 수익률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의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느냐? 얘의 베리언스는 얘에다가 이제 베리언스를 씌운 거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번째 수익률의 분산은, 얘는 상수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요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이거의 분산 더하기 요거의 분산, 분산식을 이렇게 오퍼레이트. 분산의 정리는, 이거는 변수 RI-RI의 기대값, RI-RI의 기대값 해서 곱한 거를 기대값을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I번째 거하고 J번째 수익률의 공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비슷하게 해보면 식이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얘를 써보니까 일반적으로 N개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공분산 행렬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봤더니 N 바이 N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대각선과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카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칭이니까. 근데 해봤더니 위에 있는 두 개씩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그 싱글 팩터 모형하고 똑같죠, 구조가. 그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 베타를 계산할 때 그냥 OLS를 쓴 거예요. 리스트 스퀘어를. OLS는 항상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항상. 그러니까 어디서 뭐 페일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만 이제 잘 이제 디파인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컨디셔널하게 모델링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모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대규모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팩터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멀티 팩터 모델을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티 인덱스 모형을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멀티 인덱스 모형을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자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을 사자 이렇게 되면 보통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이렇게 사이즈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하는 이런 이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즉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스타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더스트리로 나누는 경우들이 좀 더 파퓰러합니다. 인더스트리 산업별로 크게 보면 한 뭐 5개, 6개 정도의 산업으로 보고 뒤에 있는 예제를 보면 한 22개 정도 인더스트리도 나옵니다. 인더스트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팩터가 인더스트리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 뭐 이런 데서는 뭐 최근에 뉴스가 예를 들어서 고배 제강에서 철강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다 뒤져보면 이제 엉뚱한 부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업계에 갑자기 밴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일본 차들이 이제 경쟁력을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신용도가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우리 차들이 더 간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다. 마켓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게 파지티브하게 작동을 할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뉴스가 다른 인더스트리까지 다 골고루 동일하게 작동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에서 무슨 인덱스가 서브 인덱스들이 어베일러블한 걸 쭉 보면 뭐 대형주도 있고 뭐 소형주도 있고 여러 개 다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인더스트리마다 지수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가 다르다고 하면 이제 그 인더스트리 인덱스가 인더스트리 1번, 2번, 3번 쭉 들어가면 되겠죠. 쭉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이게 멀티플 리그레션이잖아요. 다별량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노 프로블럼. 인더스트리마다 시그마 T 제곱 프로세스가 모양은 같이로 똑같을지 모르지만 뭐 개수값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인더스트리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 리턴이 마켓 리턴을 대체하는 멀티플 인덱스 모형으로 가면 되겠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할 때 얘를 다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나의 페이버릿 1번은 싱글 인덱스 모형이다. 두 번째는 뭐 칼만 필터를 내가 할 줄 알면 뭐 싱글 팩터 모형이다. 그죠? 뭐 아니면 뭐 BKK 모형이다. 아니면 또 잠시 후에 또 보게 될 뭐 DCC 모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22 인더스트리 12개 인더스트리의 RI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월별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아까 봤던 싱글 인덱스 모형을 추정을 한 거예요. 그냥 OLS를 돌린 거죠, 그죠? 상수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인더스트리별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요거 가지고 계산하고요. 베타를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해본 거예요. 왜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죠? 이게 그 베타가 안정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타가 막 이렇게 되면 춤을 추면 얘가 타임 베링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왜냐면 이 베타가 이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베타의 속성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번 엑서사이즈를 해봤더니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많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플랫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여기서는 의미가 그렇게 뭐 그 특별히 뭐 타임 베어링 하는 그런 걸 집어넣지 않아도 그냥 웬만하면 되겠다 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윈도우를 이렇게 쭉 변화시키면서 가니까 이제 베타 값이 이제 조정이 돼가면서 가잖아요. 할 수 있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은 해보니까 뭐 오토 리그레스 반 특정한 요 샘플인 경우에 여기 윈도우를 60개월로 해서 쭉 한 건데 마켓을 보니까 마켓은 뭐 티피컬하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금 1보다 작은 추정이 됐죠, 그죠? 네,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저게. 네. 요거 두 개가 더해서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싱글 인덱스 모형에서 인덱스의 베리언스가 이제 타임 베링 하는 걸 이제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이제 이 예제인 경우에 보면 얘가 지금 가치로 모형을 한 거고요. 얘가 EWMA를 한 거거든요. EWMA가 훨씬 구조상 좀 더 늦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 정도의 서로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이동 윈도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냥 노멀한 시 이런 데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게 한번 발생을 하면 이제 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세틀다운을 하는데 얘가 이제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적인 그 프론티어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 벡터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어느 버전을 쓰든지 간에 코베런스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프론티어를 그릴 때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를 안 주고요. 가장 많이 차이를 주는 것은 기대 수익. 이 기대 수익은 그래서 뭐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그 향후 투자 기간 동안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뭐 들쭉날쭉 하거든요. 물론 지금 다 베끼지만 한 사람이 내면 그냥 다 따라가는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프론티어를 그리는 입장 그 로직을 보면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뭐 싱글 인덱스 모형에 그 다음에 가치 볼러틸리티를 쓰든 싱글 인덱스 모형 버전의 EWMA 볼러틸리티를 쓰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코스피에 2007년 10월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 기준에 우리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싱글 인덱스 모형으로 계산했는데 하나는 싱글 인덱스 모형에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마켓의 볼러틸리티를 히스토리컬하게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60개월 윈도우에 0.97로 램다를 세팅했을 때 그 다음에 싱글 인덱스 가치, 싱글 인덱스 EWM 이렇게 계산해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요 3층에 파이낸셜 IT 랩이라고 있잖아요. 그 랩에 있는 여러분들 대학원 선배들이 계산을 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인턴도 막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거기가 아마 노아 ATS라는 그런 그 백오피스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같이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코딩을 해서 이 제품이 아마 우리 리딩 증권사 그 앞서가는 큰 증권사에도 이렇게 계산하는 로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걸 배워서 그냥 재미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4개 버전인데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그죠? 이게 신기한 게 4개의 버전이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 1하고 2를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패턴이 똑같잖아요. 얘가 높고 얘가 낮고. 그죠? 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숫자로 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인더스트리별로는 이제 변동성이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대체로 한 코스피가 변동성이 한 20% 정도라고 연율로 표시했을 때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인더스트리 1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요, 그죠? 인더스트리 15는 그 대박과 쪽박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예, 지르려면 저런 데 질러야 되겠죠. 예, 마지막 한 게임만 할 수 있다, 딱 그러면. 그래서 저 20개의 그 인풋이 들어가서 이제 비교적인 프론트 이제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뷰스타라는 이름을 제가 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이제 요새는 모바일로 이런 걸 보잖아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실은 이런 거거든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막 물려가지고 계속 로직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러니까 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위험 프로파일이 지금 리스크해졌는지, 덜 위험해졌는지, 그다음에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쭉 계속 모니터하면서 어느 크리티컬한 시점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거래도, 주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일단 오토메이트 시켜가지고 막 돌아가니까 그냥 뭐 이제 쉽게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 이제 그 로직의 뒤에 보면 이제 변동성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뭐 기대 수익을 예측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경금대에서 오퍼하는 과목 중에 금융 IT라는 과목이 있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잘 못했었는데 다음 학기에는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금융 IT라는 클래스에서 뭘 했냐면 이제 비주얼 툴을 가지고요. 이 윈도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윈도우를. 그럼 뭐 윈도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비주얼 베이직. 예전에는 C로 코딩을 했는데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아주. 근데 지금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 뒤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조그만 크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게 얘가 프로그램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디엔가 단추 하나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커넥트 탁 누르면 이제 일정한 커맨드가 쭉 돌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와서 딱 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단추를 누르면 데이터가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शी트거든요, 쉽게 해요.
스프레드슛 뿌려주는 거예요. 스프레드슛이라는 게 뭐 그래봤자 행과 열만 알면 다 어딘지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컴보 박스. 컴보 박스.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림도 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점을 딱 누르면 요점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22개 인더스트리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요점을 딱 누르면 요점의 기대 수익과 요만큼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갖는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면 22개 인더스트리에 요 비중으로 하면 된다. 금액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나오면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럼 똘똘한 친구가 1번부터 5번까지 애널이 추천을 해놓으면 그 순서로 사는 거지. 그렇게 보통 인베스트먼트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림을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컬서를 딱 대면 이게 뜨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쭉 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다 IT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요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글쎄요,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말고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파이 차트도 좀 그려보고 근데 꼭 하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만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부터 이제 빼라고 이제 별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비주얼 툴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그 프랙티컬한 면에서 보면 변동성을 모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레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디시스 모형이라는 거군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그 대학원 강의를 하다가 이제 찾은 건데 유럽의 어느 대학의 석사 과정 학생이 아마 졸업 논문을 쓴 것 같아요. 그 졸업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설명이 첫 번째 이제 유니베리얼 가치 모형인데 RT는 뮤T 더하기 AT 이렇게 써 있고요. AT는 HT 스퀘어 루트고요. 그 다음에 Z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치 QP인지 PQ인지 하는 모형이네요. 그죠? 예. 뮤T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시간 가변적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RT-1 뮤T가 그거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그죠? 예. 그래서 뮤T는 그냥 상수다, C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예.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사람들 그 기호 참 많이 다양하게 쓰죠. 그죠? 예. 저 AT라는, 그러니까 잡음을 AT라고 쓴 분이 누가 있냐면, 그 시계열 분석 처음에 초창기에 했을 때, 그 박스 쉔킨스의 그 책에 보면, 거기는 잔창이 엡실론 T가 아니고 AT입니다, AT. 이 친구는 아마 그쪽, 오리지널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 모양이에요. 오리지널 원전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래서 얘가 엡실론 T가 시그마 T 곱하기 뭐 크사이 T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얘는 이제 HT의 스퀘어 투시하고 얘 분산이라는 뜻이죠. 이게 표준 편차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표준 정규 변량이다.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단일 그래서 뭐 밑에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멀티벨 버전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다 똑같네, 그죠? 글자가 커졌나요? 네. 진한 서체로 된 거가 차이가 있네요. 벡터, 행렬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모형 구조가 똑같죠? 그냥 RT가 이제 벡터인 거고요. 뮤도 당연히 벡터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AT는 잔차항인데 이것도 벡터고. 그래서 HT라는 게 행렬일 것이다. 그렇죠? 행렬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한 거 보니까 저게 어쨌든 단일 그 시계열에서의 변동성 모형의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버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저 HT를 어떻게 모형화하느냐가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앵글 셰퍼드 이 두 분이 쓴 이제 프로포즈한 DCC 모형이라는 것은 저게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의 약자입니다.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아까 봤던 그 상수인 코릴레이션 모형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벡터 버전에서. 걔는 CCC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Constant Conditional Correlation. CCC 뭐 같이. 얘는 DCC,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근데 HT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HT를 세 개로 쪼개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DT 행렬이 있고요. 일단 차원을 그냥 2x2로 생각해 볼게요. 별량 2개라고 생각하고 쉽게. 그럼 DT는 어떻게 생겼냐면 DT는 변수 1의 표준 편차, 변수 2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입니다. 표준 편차. 앞뒤로 곱했으니까요. 이제 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분산처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구조를 만든 거예요. RT는 correlation입니다. correlation. 그러니까 correlation 공식이라는 게 코베런스하고 여기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correlation을 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코베런스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거 두 개에다 correlation을 곱해주면 코베런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는 코베런스 매트릭스, 코베런스가 있는 텀인데 얘는 correlation 매트릭스예요. 주 대각선이 1이고 off diagonal이 correlation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면 D는 diagonal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H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치 PQ예요. 그죠? 뭐 쉽게 생각해서 가치 1, 1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치 1, 1. 그래서 저 H가 저 주 대각선에 있는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그냥 가치 뭐 또는 다른 뭐 이 가치든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모형화를 한다. 첫 번째 스텝.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돼 있냐면 여기까지 모형화가 얘만 모형화하면 됩니다. RT. 그럼 RT를 어떻게 모형화하느냐? RT는 주 대각선이 1이라고 했습니다. known constant. 자기 자신의 correlation이 1이니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off diagonal로 예를 들면 row 1 to t가 있는 거죠. 시메트릭하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이게 잔차항이었는데 그거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니까 얘가 표준화된 잔차가 되겠네요. 이 친구의 이분의 기호에 의하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D에서 얘를 알고 있으면 이제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row 1 to t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면 이 자료는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모형이 이해가 되면 나중에 그냥 쓰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R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R을 어떻게 모형화를 했나 봤더니 QT라는 게 나오고요. 앞에 뒤에 QT 스타라는 게 나오네요. 그죠? QT 스타. 그리고 QT가 뭔가 봤더니 QT는 1-A-B, A하고 B는 파라미터고 추정할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Q바가 있고 그 다음에 엡실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표준화된 잔차항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렉으로 QT-1이 있네요. 그래서 쟤를 T 시점에서 알려져 있는 RT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Q 시점에서
t 시점에서 알려져 있는 qt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봤더니 얘는 파라미터라고 했고 또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 걸 봤더니 데이터에서 표준화된 잔창을 계산을 해서 잠깐만요. 얘를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네요. 그죠? 평균을 내는. 그래서 표본이 주어지면 엡실론 t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집어넣는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qt 스타. qt 스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다이고널로 이렇게 그래서 q11t, q22t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이 모형 설정입니다. 이거는 아까 가치 모형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구조를 짠 거예요. 지금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qt 스타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얘는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얘는 언노운 파라미터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주어진 초기의 값에 의해서 얘가 주어질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 식에 따라서 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RT가 타임 베리너게끔 이제 셋업이 되어 있는데 실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해서 주어진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A하고 B밖에 없는 거예요. A하고 B. A하고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기 위한 이거, 요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만약에 별량이 2개다 그러면 별량 1에 가치 파라미터 3개, 별량 2에 가치 파라미터 3개. 그다음에 코릴레이션 아까 만드는 매트릭스에서 A하고 B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본 거예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에릭 지바시라는 교수가 이제 쓴 그 샘플 코드가 그 퍼블릭 도메인에서 이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요 캡 GSPC가 얘가 이제 S&P 500 그 지수고요. 굉장히 최근 거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MSFT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예. 그래서 최근 5년 정도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특정한 이제 뭐 파이낸스 야후닷컴에 가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웹페이지상의 어떤 셀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데이터를 긁어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긁어온다고. 이렇게. 긁어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있으면 페이지가 페이지 1, 페이지 2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의 페이지가 길게 쭉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서,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거는, 얘가 뭐, 그날 개장할 때 초기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날 중에 뭐 제일 높은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날 중 제일 낮은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종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뭔가 조정이 생기면 그 수정 주가 그래갖고 조정된 값도 나와야 되겠고요. 여러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나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산하는
마지막 종가 기준에 수정 종가를 내가 받겠다 하면 이제 누군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는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이제 공학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이제 편리해져서, R에서는 이제 특정한 이제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함수는 가보면 이제 복잡한 일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해주는 거고요. 돌려보니까, 이분이 이제 코드를 짰을 때 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뭐 그러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돌아는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데이터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에릭 지바스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걸 이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이 오는데, 다행히도 다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함수들이고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그 아래 거기 가서 패키지 인스톨 가가지고 요 이름들을 이제 치는 거예요. 몇 단어만 치면 이게 인텔리센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나머지가 딱 뜨거든요. 그럼 선택을 하면 돼요. 실행을 시키면 엄청 막 인스톨을 합니다. 또 예,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 뭐 RU 갈치도 있고요, RM 갈치도 있는데, 보니까 M은 여러분 생각하기로 멀티베리에이트 뭐 그런 거 갖고 그죠? 예. U 갈치는 유니베리에이트 같네요, 그죠? 내 R 라이브러리인데 멀티베리에이트 값이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저게. 근데 이 중에서 뭔가는 지금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보니까 원래 코드에는 source,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 covewma.r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네. 근데 저렇게 해놓고 하니까 저게 작동을 안 해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GitHub에 얘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GitHub는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퍼블릭 도메인에 지금 올려놓고 한번 써봐라, 이런 그 장소거든요, 디파지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냥 여기다가 카피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include처럼 해가지고 얘가 별도의 파일에 있지만 여기를 실행하러 지나갈 때 얘를 거기다 카피해서 이렇게 실행한다, 이제 원래 그런 개념이었을 텐데 제가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드가 길어 보이는데, 예, 어쨌든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얘와 램다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놔뒀고요. 이렇게 하니까 가져와요, 이렇게. get symbols. 아까 cap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죠? MSF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심볼이거든요. 그 회사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초기에 이제 한두 해 전에 이제 그걸 가져오는데,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웹 페이지를 우리가 알면 가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얘가 한 페이지를 한 번에 한 페이지씩만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불러다가 탁 놓고 또 다음 거 불러다 놓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두 개가 이만큼 뭐 갭이 생기니까요, 얘는 들어가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not so smart한 방법이죠. 누군가 고맙게도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좀 형식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긴 전혀 제가 손을 안 댄 거고요. 그냥 원래는
원래는 이제바스 오리지널 코드에 가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갖고요. 그 이분의 그 강의용 퍼블릭 액세스가 되는 그 폴더에 이제 파일도 넣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R 코드도 거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는 액세스가 안 되니까 블락이 돼 있으니까 그 블락을 없애버리고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랬죠? 실행을 해보고 되면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지를 제가 처음에 이 코드를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뜯어보라고 던져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여기. 안 읽어질 것이다. 뭔가 라이브러리를 안 받아와가지고 안 읽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딱 끝나는데 꾹뻑하고 가가지고 펄스가 탁 나오더라고요. 빨간 메시지 안 나타나고요. 그럼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플랫 해봐라. 그때 늠름하게 플랫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를 하이라이트하고 그냥 둘러버렸죠. 그랬더니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뭐 calculate return, 이게 어느 라이브러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원래 여러분이 디파인한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리턴 폼으로 바꿀 때 이 함수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턴을 하다 보니까 샘플 피리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는데 하나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줄이는 작업을 한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랫 이런 것들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차팅, 롤링 콜레이션, 이게 아마 히스토리컬 콜레이션을 계산하는 거죠. 윈도우를 주고 이렇게 가면서 계산하게끔. 예. 그리고 어딘가 EWM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제 DCC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제가 이거를 왜 좀 뜯어보려고 생각을 했냐면, 예, 여기 C of EWM에 이거 계산하는 이제 이거 불러온 거고요. 근데 이 함수의 그 앞에 사용법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처음엔 이게 에러 메시지가 나와서 공짜가 그렇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벡터가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데이터 프레임은 R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함수거든요.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바꿔 해봤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EWM에도 계산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좋았던 피처가 뭐냐면, 제가 다 이거의 피처를 본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변량 지금 가출을 하는 게 여기 예제거든요. 단일 변량. 근데 보니까 베리언스 모델의 오더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PQ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미인 이퀘이션도 할 수가 있네요. EBS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에 봤던 다른 R 코드는 없애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민 파트를 먼저 모형화를 하고, 잡음을 이제 가치 원원 이런 식으로 모형한다고 그랬잖아요. 투 스텝으로. 근데 여기는 위에서 ARMA 파트를 써줄 수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앞에 사용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플렉서블한 형태다. 그래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CC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두 개 변량인데 두 개의 리턴을 각각 아까 DT 매트릭스의 주대각선을 만들 때 각각을 지금 가치 원원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C 스펙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더가 1, 1이니까 A, B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A1, A2, A 계속 갈 수 있고요. B1, B2, B3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데 지금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 1, 1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DCC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임피리컬한 워크를 한 그런 것들 워킹 페이퍼를 찾아보고 그게 이제 11 외에 뭐 21, 22 뭐 이런 데로 가는 실익이 있는 점들을 한번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추정하는 건 어쨌든 이게 멀티벨 그 프레임워크에서 우도 함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정을 할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 함수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어디선가는 또 돌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또 안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막아놨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DCC 모형을 추정을 해서 추정한 결과를 보자, 핏한 결과를 보자 하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DCC 모형 추정한 거에서 1, 2번째니까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계속 타임 베링 할 텐데 그게 1, 2번째 얘를 쭉 따라가 보자. 그게 타임 베링 코릴레이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모델 되면 또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보니까 예측도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돌려봤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아까 패키지 인스톨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인스톨 여기서 이 누르고 다 했고, 그다음 결과들을 쭉 돌려보면 얘가 지금 타임 베링 코릴레이션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S&P 500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평균적으로 코릴레이션 대략 한 0.6 정도인데 어떤 때는 큰 때도 있고 좀 작은 때도 있고 그렇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EWM에도 볼 수 있고, 제가 쭉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여러 군데 플랫을 막 제너레이트 시켰거든요. 그럼 계속 여기에 요 플랫, 여기 플랫에 지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면 이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테크니컬한 것 같고요. 이거를 돌릴 때는 원 계열도 나왔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유니버스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공짜 프로그램을 싫어져. 근데 그렇고요. 여기를 보면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DCC 모형의 추정 결과거든요. MSFT가 있고요. GSPC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얘가 그 S&P 500고요. 그래서 각각의 MSFT 수익률은 아까 그 AR 민 이퀘이션에 C를 0을 뒀기 때문에 ARMA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상수만 있는 거예요. 상수. 일별 데이터라 뭐 유의적이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 S&P도 뮤가 나왔는데 S&P는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 알파1, 베타1 대략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게 가치. 그 다음에 조인트로 DCC A1, B1이죠. 이게 A, B.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예측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앞에서 플러스 한 것들 중에 보면 이제 뭐 롤링 리그레션 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왜 한번 사람마다 이제 이 코딩하는 이걸 계속 스페시피케이션을 바꾸다 보니까 어딘가 지금 메모리가 스크롤업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맨 마지막에 여기 찍은 건데요. 이제 데이터 읽어라, 뭐 수익률을 한번 그려봐라, 그런 거니까 저쪽에 뭐가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나왔다 들어가죠, 그죠? 원래 저게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모형 추정하고 나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프라이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A하고 B를 두 개만 가지고 콜레이션을 모형화했다가 얘를 뭐 두 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키면 이제 AIC나 뭐 이런 그 베이직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저게 최소화되는 모형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파라미터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값이 낮게 계산되는 좋은 모델일수록 유의적인 것도 제일 많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한번 다운 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변동성 모형에 나만의 모형이 하나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일 시계열은 예를 들어서 뭐 웬만하면 나는 뭐 E가취의 T 정도로 쓰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멀티베리얼 모형에서는 뭐 보니까 정말 시리어스하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뭐 인덱스 모형 같은 게 괜찮겠다. 뭐 그런 거고요. 멋을 내려고 그러면 BKK나 DCC 모형 이런 걸 쓰면 좋겠다.